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4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기본과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가 모두 업로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고급 시험과 이제 중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 이 고급 시험은 지금 출제 중인 심화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심화에서 특히 1급 이상 고득점을 받고 싶은 학생들께서는 이 고급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시대를 대표하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밌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농경 정착 생활 시작,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다, 움집을 짓는다, 갈돌과 갈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시대는 그래서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고 대표적인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빠져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이 옷과 관련된 게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바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은 민무늬 토기. 그냥 민무늬 토기라고만 하면 요거는 청동기 때 있었고 요 신석기 때는 일은 민무늬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라는 게 신석기 시대에 해당을 하겠고, 자, 돌방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연맹왕국 이후 삼국시대까지 있었던 일이고, 명도전이나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요거는 철기시대. 그 다음에 쟁기나 쇠스랑 등 철제 농기구 역시 철기시대고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한 거는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제가 역사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 게 65회 한능검 심화 때부터였어요. 이제 그 시험을 서울 암사동 천일중학교에서 봤는데 시험을 조금 일찍 마치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 신석기 암사동 유적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움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움집 앞에 앉아서 가채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1점짜리 문제 하나를 날렸죠. 자, 2번 갈게요.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의 혼인 풍속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애를 데려다 키워 며느리를 삼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가는 옥저입니다. 민며느리제 하면 옥저죠. 자, 그 다음에 나에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지어진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요걸 가리켜서 서옥제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는 요걸 갖다가 대릴사위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요건 나에 해당하는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결혼 풍습으로 보자면은 뭐 형사 취수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요 이제 뭐 옥저의 민며느리제, 고구려의 서옥제, 부여의 형사취수제, 이런 결혼 풍습이 나오게 된 거는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보면은 그 이제 농업을 위한 인력,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힘이 뭐 거의 모든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농업, 주로 농업이겠죠. 농업이나 목축을 위한 인력의 확보 내지는 이제 재산을 지키는 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가 나온 것도 그 남자 쪽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조의 민며느리제나 고구려의 서옥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 농업인력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며느리제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며느리를 삼는다. 이 결혼할 때도 신랑이 신부 쪽에다가 이제 좀 재산을 많이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서는 며느리를 데려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가는 옥저, 나는 고구려입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요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가와 맞지 않고요.
자,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건 옥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요. 요 제도를 가리켜서 이제 골장제, 제도라기보단 풍습이죠. 골장제나 가족 공동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던 나라는 동해이기 때문에 고구려랑 맞지 않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요거는 삼한 중에서도 특히 변환 지역이 주로 해당합니다. 제사장인 청군과 신선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요거 삼한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옥저의 가족 공동묘 골장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자년의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자,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적이 가득했고 고구려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라 매금이 몸소 보고를 하며 명을 받던 적이 없었는데 신라 매금이 종용하였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언제냐면은 광개토 대왕 시기예요. 고구려로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그리고 신라의 뇌물 마립간, 신라에 침입한 왜를 고구려의 군사가 격퇴하는 겁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의 격퇴, 침입 왜의 격퇴입니다. 이게 4세기 아니 5세기 들어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딱 그 400년입니다.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임나가라의 종발성이라고 했는데요. 임나가라가 지금 말하는 금관가야죠. 그래서 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6개 가야 연맹의 중심이 금관가야였는데 이게 이제 그 대가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후기 가야 연맹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을 조사한다. 이 배경이 지금 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백제랑 가야랑 왜 이렇게 이제 세 나라가 굉장히 친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가 신라로 쳐들어올 때 가야가 지원을 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구려에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뇌물마립간이 SOS를 치니까 바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이제 외교적인 그런 관계가 그 당시에 좀 복잡하게 있었어요. 자, 어쨌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백강전투의 전개과정, 요거는 백제의 부흥동이죠. 왕자였던 부여풍이 지휘하고 백제 부흥군과 왜 일본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그 나당 연합군에 맞섰는데 이때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안동 도우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이게 이제 고구려 멸망이에요.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당나라에서 평양에다가 안동 도우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주 지역에 계림 도독부까지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 당나라가 우리 신라까지 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당시의 유민들을 규합해가지고 대항을 하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저 당나라가 안동 도우부를 이제 평양에서 철수시키고 요동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나중에 이어지게 돼요. 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을 알아본다. 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웅진이 수도로 하기에는 너무 좀 좁았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백제의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계기, 요거는 이제 한 사람, 김춘추. 이분의 힘이 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고구려에 가서 힘을 합치자 했는데 고구려가 거절. 그래서 당나라 가가지고 이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진은 백제의 왕릉에서 발견된 묘지석인데 묘지석에 보이는 사마왕이 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왕릉은 백제 왕릉 중 피장자가 밝혀진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 왕릉 중에 피장자가 밝혀졌다. 그러니까는 그 능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령왕이에요. 자, 백제의 무령왕. 이제 이분은 웅진 백제 시대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고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원탑으로 꼽는 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에요. 요게 무령왕입니다. 무령왕릉은 가서 둘러볼 만한 그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뭐 천장부터 벽화나 뭐 이런 게 양식들이 뭐 중국, 일본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진묘수, 석수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되게 귀여워요. 뭐 하여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선지는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우왕이에요. 일명 서동이라고 하죠. 윤충을 보내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 제위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의자왕이 제위 후기 가면은 좀 이렇게 향락을 많이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정을 잘 돌아보지 않게 되고, 이제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나당연합군한테 결국 멸망당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저 백제의 역사책인데 근초고왕 때입니다. 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게 침류왕이에요. 이제 고구려나 신라는 불교 수용이 전성기 전이었는데,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전성기 이후 침류왕 시기에 불교를 수용했다.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오시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미시와 신시 사이에 적산 동쪽 언저리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북서풍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자, 적산은 바위로만 우뚝 솟은 산 쭉 있는데, 산에는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고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산 법화원 장보고,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이제 요 이후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가지고 해상 무역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건 이제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 유학생. 이게 이제 신라, 통일신라죠. 빈공과는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었고, 육두품은 이제 신라의 그 골품제 그 육두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남북국 시대였기 때문에 발해에서도 이제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당나라 가서 그 빈공과 시험 응시하고 막 통일신라랑 이렇게 빈공과로 경쟁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농상지표를 소개하는 관리, 요건 이제 원간섭기. 만권당에서 대담을 하는 학자, 역시 원간섭기 정도인데, 왜냐면 요 만권당이 충선왕이 였어요. 그러니까 원간섭기입니다. 근데 요 학자로서는 대표적인 분이 이재현. 요분 이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라고 자주 출제되는 분입니다. 초기 신진 4대부이셨어요. 자, 매소성 전투에서 당군과 싸우는 군인, 요 시기는 당연히 나당 전쟁 시기. 주류성에서 백제부 운동을 벌이는 귀족.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이제 요거는 백제부 운동이니까 이제 백제 멸망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당 전쟁 전, 고구려 멸망 전이고 백제 멸망 직후인데, 요 귀족이 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백제 부운동의 도침 이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흑치상지는 임존성, 그 다음에 도침이 이제 주류성, 그 복신 뭐 이런 분들이 요 주류성 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자면, 요 입당 구법 순례행기, 요거는 뭐 시험에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일본의 승려 옌닌이 지었는데, 예전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뭐 요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정답이 입당구법 순례행기였는데, 여기다가 어떤 학생이 뭐 당 갔다 온 썰 푼다 뭐 이렇게 답을 쓴 것도 뭐 커뮤니티 글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 옌닌의 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는 장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자, 다음 사실이 있던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전진왕 북연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냈다. 박무를 바쳤다. 그 다음에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전진에서 순도를 파견했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 더 확실한 키워드는 태학에서 나옵니다. 소수림 왕 집 제위식이죠. 소수림 왕입니다. 왜 안 지워지지? 예, 지워지네요. 소수림 왕이 제위하던 시기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소수림 왕이 언제 계셨냐? 이분이 고국 원왕 다음에 나온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전사하면서 이제 급하게, 당시 태자였죠. 급하게 즉위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가 되겠죠. 요 평양천도는 장수왕이니까 이제 요 고국 원왕 전사와 평양천도 요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영을 내려서 순장을 금지하였다.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을 순장하였는데 이때를 금지했다라는 거고, 주주와 군주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 이 왕이 누구냐 말씀 바로 드릴게요. 저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순장 금지, 그 다음에 우경의 장녀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다른 해설 강의에서도 일본 문제, 특히 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는 선지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는 고려 시대쯤에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소를 이용한 농사 방법, 이런 거는 사실 철기 시대 때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어난 거는 신라 시대 지증왕 때부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경을, 이 소의 농법을 장려한 게 이제 지증왕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요 지증왕 하면은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2번입니다.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게 지증왕이죠. 요 우산국은 울릉도고 요때 부속도서 독도까지 같이 이제 신라의 영토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 이전 이 지증왕 때까지는 임금의 호칭이 마립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이름도 서라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신라 국왕 요 호칭으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중앙 집권적인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제 요 지증왕 뒤에 또 뭐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그 신라의 전성기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요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병부와 상대 등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법흥왕이에요. 지증왕 바로 다음. 자,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이제 경덕왕 시대.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건 진흥왕이죠. 그 다음에 지방건 감찰을 목적으로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자, 요거는 그 문무왕입니다. 삼국통일한 그 왕이죠. 이제 그 무열왕 김춘추는 이제 백제멸망까지는 보고 돌아가시고 이제 고구려멸망 나당전쟁 삼국통일은 문무왕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문사를 완성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선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이름이 가문사라는 거죠. 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이 왕입니다. 가문사 김음돌의 난 진압, 요거를 보면은 이 왕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무왕의 아들, 바로 신문왕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초기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왕, 바로 신문왕인데요. 자, 이분은 추진한 업적이 꽤 많습니다. 뭐 김은돌의 난을 진압했다. 이게 이제 진골귀족 숙청 관련된 거고, 이제 왕권 강화에
일환이죠, 이것도. 그리고 또 왕권 강화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다면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다만 이게 선지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수조권의 변동인데, 이 노급에는 수조권뿐만이 아니라 그 수조권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의 백성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급 체계에서는 그 관리들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해서 자기 군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 입장에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 그 백성의 징발, 노동력 징발을 빼버립니다. 그게 관료전이에요. 야, 수조권만 받아가. 라고 한 거죠. 이게 관료전입니다. 이제 왕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이 시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통치체제를 많이 정비하셨어요. 통치체제 정비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구역 제도랑 군사제도인 구서당 10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구서당 10정이 군사제도라고 했는데, 이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10정이 지방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던 거는 주가 9개인데 왜 10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구니까 이게 구주에 파견된 지방군으로 항상 오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 10정이 되는 거는 이 구주 중에서 한 곳, 한 주라는 이 한 주에 두 정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10정이에요. 다른 주에는 한 정씩이 갔는데 이 한 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는 두 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10정이 됐다라는 거고,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옷깃 색깔로 구분이 됐다. 이제 옷깃 색깔로 이 구서당의 세부적인 그 조직이 구분됐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지방행정 제도를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하였다라는 거죠. 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게 이제 뒤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그 경덕왕 때쯤입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법흥왕이에요. 독서 3분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했다. 원성왕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증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증왕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시전 설치했다도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9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해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라고 했어요. 자, 서고성터랑 하남동 고성터인데, 자, 여기가 중경 현덕부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에 정효 공주묘, 순목 황후묘, 효의 황후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이 출토됐던 지역이 정효 공주묘, 그 다음에 정예 공주묘예요. 그래서 그 두 공주의 무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발해죠. 자, 중경 현덕부. 이게 이제 그 발해의 5경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왕이 기거했던 수도는 상경이었어요. 자, 어쨌든 요 중경으로 발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효 공주묘로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건 다 중요하네요. 근데 정답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앞선 문제에서 통일신라 신문왕 할 때 나왔잖아요. 1번.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편성하였다가 통일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발해라는 거죠. 자,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 중정대가 관리 감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문적원. 이게 이제 서적 관리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감. 이거 이제 대학교죠. 유학을 가르쳤어요. 자,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거는 중요한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인한 대응, 그 다음에 건응. 요 연어들을 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5경 15부 62주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국보제 30호로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됐는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됐다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황사 모전석탑을 말하는 거예요. 모전, 전탑을 모방했다는 뜻인데, 이 전탑이 벽돌탑이죠. 주로 중국 탑이 전탑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흙 쪽이 많이 나오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탑을 쌓은 거고, 우리는 돌이 좋기 때문에 이제 돌을 깎아서 석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당사에 있는 요 탑은 돌을 일일이 깎아서 벽돌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쌓아 올려서 탑으로 만든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분황사 모전석탑 4번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선덕여왕 때로 추정되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사실 요 선지 3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일 안 중요해 보여요. 이 통일신라 시대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전석탑인데요. 그 제천에 있을 거예요. 장락동 제천, 충북 제천 장락동 7층 모전석탑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안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국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한능검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다른 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번, 요거는 발해의 영광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에 있는 거는 백제죠.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불국사에 만들어진 다부탑이죠. 이제 1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는 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